부끄러워요. 네. 철학과 다니면서도 난 철학 안 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케팅은 조금 더 실용적인 거죠. 연애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 눈은 카리나야. 근데 카리나를 좋아. 카리나를 사귀고 싶어. 그럼 카리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삶은 계란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경영학과에서 마케팅 및 브랜드 관리 가르치시는 최영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영학과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을 가르치고 있는 최영호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본업은 매드타임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고 마케팅 전문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습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 자극도 되고 있고,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같이 나눈다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최영호 교수님의 수업을 2개나 들었습니다. 마케팅 관리랑 브랜드 관리와 CRM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네, 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다행이네요. 근데 너무 조용히 해가지고. 네, 맞아요. 수업 때는 제가 좀 조용히 있는 편이라서 혹시 요즘 교수님을 가장 설레게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설레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 설렌다라기보다는 네. 새 학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분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또 학생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랑 또 이 마케팅을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게 꽤 즐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잠깐 설렜던 거는 그 우리 방송국에서 메일을 주셨잖아요. 그 네. 메일을 보고 좀 설렜습니다. 오, 감동이네요. 저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거의 최우선적으로 생각이 났던 교수님이셔가지고.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에 먼저 메일을 보내게 된 교수님이었어요. 너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많이 기억에 남았고, 마케팅에 대한 얘기도 되게 잘 풀어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네. 조금 더 교수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는데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을 다니시다가 지금은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처음 철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랑 그거랑 이제 뭐 어떤 관련으로 광고를 하겠다고 생각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참 이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요. 네. 철학과는요,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지망이었습니다. 네. 철학과 다니면서도 난 철학 안 해 했어요. 네. 진짜 어쩌다 철학과 들어갔고, 네. 그 처음에 저희 지도 교수님 네. 전부 다 한 번씩 면담을 해야 된대요. 네. 그래, 뭐 어떻게 철학과 왔냐 그래가지고 저 이지망으로 왔는데요.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아니요, 저 그냥 고시 공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 과 정도 들어왔으면 2년만 공부하면 고시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한 1년 놀면서 철학도 좀 공부 한번 해봐. 은근히 재밌어. 이러셨어요. 네. 거기에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한 1년 놀았거든요, 정말. 네. 처음으로 아마 그때 사진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만났고, 필름 카메라긴 했지만 그때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페 순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핫플이죠, 요즘이면. 어느 카페가 좀 괜찮다 하면 그 카페에 가서 갔다 온 기념을, 요즘은 이제 인스타잖아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 성냥을 가져오는 게, 성냥을 수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커다란 박스에 이렇게 성냥 하나씩 넣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도 그런 빈티지 가게 소품샵 가는 걸 좋아하는데 항상 가보면 옛날 성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옛날에는 성냥을 많이 써서 그런가 했는데 뭔가 예전 그런 카페에서 다 담배를 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네. 그러니까 성냥이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또 몰랐네요. 제가 살아본 시대가 아닌 이야기여서. 그렇죠.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삐삐 같은 것도 막 나오기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카페에서 전화 이제 삐삐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삐삐 몇 번 전화 왔습니다. 그럼 가서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때가 은근히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학원이나 좀 가야 되겠다 하다가 대학원은 일단 못 가게 됐어요. 네. 네, 못 가고 이제 그러면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하지? 방송국이랑 가야 되겠다 했는데 몇 년 동안 방송국이 공채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때 딱 걸렸어요. SBS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또 군대 있을 때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위에 물어봤습니다. 네. 야, 방송국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했더니 광고회사래요.
그래서 그럼 광고회사 중에 좀 괜찮은 데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야, 제일기획이지. 그래가지고 제일기획 이제 원선에서 그냥 됐어요. 그리고 좀 지났는데 제가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자문 교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자문 교수님이 최 선생 공부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야간 대학원 다니면 재밌다고. 그래서 그냥 다니게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를 땄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기획 그만두고 어떻게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하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광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철학과를 진학하시게 된 게 애초부터 뭔가 광고를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광고는 어쨌든 그런 사람의 본질 그런 감수성을 되게 꿰뚫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과를 진학하신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너무 좋게 봐주셨어. 그러면 혹시 교수님께서 만드셨던 혹은 보셨던 광고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광고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전략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좋아하는 광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렸을 때 기억났던 거는 코카콜라의 그 심해지는 어떤 난 느껴요 그런 광고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했던 광고인데 이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러면 최근에 본 광고 중에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이번 슈퍼볼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미움이 많잖아요. 네. 서로 증오하고 맞아요. 혐오하고. 네. 그 혐오와 증오는 어디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차이, 다른 점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차별과 혐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상대를 잘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번에 슈퍼볼에서 혐오라든지 증오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에서 출발이 된다라고 해요. 톰 브레디하고 스냅독이라고 둘이 같이 나와서 둘이 너는 나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싫어. 너 나랑 다른 동네에 살았으니까 싫어. 서로 싫은 이유를 대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이유들. 내가 아는 사람이 너 싫대. 그래서 나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고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 굉장히 스투피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 광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한테 한번 던져주는 메시지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번 소개를 해달라라고 하면 이 광고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좀 너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이제 뭐 동네의 그런 정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한국인 하면 정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뭔가 요즘에는 서로 차별과 혐오가 너무 범람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쪽입니다. 저도. 네, 맞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광고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면서 어떨 땐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중에서도 스픽의 광고는 고 신해철님의 목소리를 따와서 광고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향수를 지내셨죠?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신해철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물어뜯는 팍팍한 세상. 올 한 해 잘 버티셨길 바랍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을 여러분께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곧 뵙죠. 스픽. 참 굉장히 이 AI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AI는 이제 우리의 하나의 무기다, 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만든다고 쳐요. 네. 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컴퓨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죠? 아무래도 컴퓨터로 그렇죠. 하는 그럼 내가 컴퓨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잖아요. 네. AI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AI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마케팅 활동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AI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 AI를 어떻게 접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너무 어렵게 받아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광고 기획이 지향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I가 보면은 오히려 AI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광고들이 이번에 이제 스픽도 그렇지만 글로벌에서 나오는 AI의 광고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히려 인간성을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를 훨씬 더 깊게 만듭니다. 딥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적지향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사회에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 다 아니면 참여를 시켜야 하는 부분에서 AI가 오히려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들은 앞으로 계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마케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케팅은 마켓과 ING의 결합을 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죠. 돈 벌어야 되잖아. 네. 그럼 돈 번다라는 그것은 바로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궁극적으로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다. 되게 기업에게 꼭 필수적인 요소인 그렇죠. 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마케팅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기업을 들어가던 네. 창업을 하던 네. 그거는 그 단계에서 내가 생존을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은 주위에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나만의 경쟁력을 또 뽑아내고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약점이 있으면 이 약점을 감추든지 아니면 약점을 극복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마케팅이거든요. 이건 졸업하고 이야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학생 입장에서도 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적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성적이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저기 들어가는 순간 나는 밑에 깔아야 돼. 그럼 이거를 갈 거냐? 아니면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성적을 잘 받아야 될 거냐? 이런 전략적인 그런 고민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다 마케팅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 생활에서 생존을 한다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애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광고를 하려면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감정을 딥하게 만들지 않으면 광고가 공감을 못 만들어요. 네. 그럼 이 딥하게 감정을 딥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연애예요, 연애. 특히 좋은 그러니까 성공적인 연애도 중요하지만 네. 차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죠. 헤어지고 나서 울어보고. 저는 그거거든요.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따뜻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광고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연애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나 혼자 잘났다고 해봐야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나의 장점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사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생존을 위해서 그다음에 즐거운 대학 생활을 위해서라도 어떤 마케팅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케팅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전공하시는 교수님들마다 그 과목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케팅은 조금 더 실용적인 거죠.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연애를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애와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연결지어야 좀 이해하기에 쉬울까요? 일단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의 첫 시작은 뭐죠? 만남? 첫 만나야죠. 네. 네. 첫인상에서 굉장히 결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소개팅이든 뭐든 남자가 처음에 왔는데 추리닝 입고 왔어. 그다음에 한 2, 3일 동안 머리도 안 감았어. 최악. 다시 보고 싶어요? 아니요. 안 보고 싶죠. 네. 근데 반면에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깔끔해요. 그리고 만나서 대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나를 배려하고 이 사람은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좀 궁금해지죠. 네. 바로 이 연애의 시작은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거고 네. 마케팅도 똑같죠. 내가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 타깃한테 좋은 느낌, 궁금하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쓸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애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만나려면 서로 노력도 하죠. 네. 네, 노력도 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래가는 네. 기업이 소비자한테 내 상품을 계속 쓰게 만들고 내 상품을 계속 내 서비스를 유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유혹도 하고 계속 자극도 주고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 과정이 연애랑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과 연애, 특히 마케팅이라기보다는 브랜딩하고 연애는 거의 같은 개념처럼
봐도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연애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네요. 근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태솔로,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제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럼 혹시 그 학생들을 위한 좀 조언 또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네. 대학교 때는 연애 안 했어요. 네. 네. 저는 못했다기보다는 저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거든. 네. 일단 모태솔로, 글쎄요, 그냥 우리 마케팅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왜 내 물건이 안 팔릴까? 일단 내 물건이 매력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나를 가꾸지를 않아. 쉽게 말해서 우리 공대생들 하면은 나오는 밈이 있잖아요. 체크에 뭐 진짜 뿔테도 보면은 무슨 아내 같은 그런 트렌디한 뿔테가 아니고 뭐 이상한 뿔테 쓰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가꾸지 않는 거야. 내가 나를 가꾸지 않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케팅이 내가 신제품이 나왔을 때 타겟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뭘 좋아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만든단 말이에요. 네.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간단 말이지.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누구랑 연애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카리나랑 만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 네. 눈은 카리나야. 근데 카리나를 좋아. 카리나를 사귀고 싶어. 그럼 카리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대부분 몰라요. 네. 모르는데 어떻게 카리나를 만나? 쉽게 말해서 내 타겟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때 모태솔로들이 보면 자기네들끼리 솔로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자, 첫 데이트 해서 뭐 저녁을 반드시 먹어야 된대. 그러면 저녁을 뭘 먹을까 하면은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러 가.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중국집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중국집 가서 그러면 뭘 저 같으면은 딤섬 같은 거 시킬 것 같아. 입에 안 묻어야 되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짜장면 시켜. 그러면 다시 만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게 내 타겟이 누구고 내 타겟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내 거를 계속 강요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매력도 있고 내가 장점이 있어요. 우리 마케팅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우리 그때 수학 분석할 때 네. 전략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내 강점을 이야기를 할 거냐, 내 약점을 숨길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 연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얘기하다 보니까 훨씬 더 밀접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희 프로그램명인 삶은 계란과 관련된 시그니처 코너인데요. 저희 삶은 계란에 맞춰서 계란의 고민을 적고 그걸 깨서 고민도 같이 깨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모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서 조금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큰 고민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생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불황이에요. 네. 진짜 불황이에요. 보통 우리 옛날에 했던 이야기 뭐가 있냐면 아파트에서 쭉 내려왔어요. 건물에서 내려와서 1층까지 내려갔더니 이제 끝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기 지하에 한 10층까지 내려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제가 학생이라기보다는 제 후배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관곡의 후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선배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긍정적인 영향, 좋은 영향, 조금이라도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고민거리입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고민 중에서 이제 가장 깨보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 하는 고민을 여기 앞에 계란에 적어주세요. 안 써도 저기 이거는 말 안 해도 되죠? 아이고. 난 사실은 이거 일부러 한번 떨어뜨려봤어. 왜냐면 이거 짧은 거 아닌가 봐. 삶은 계란이 2개 써야 되겠다. 건강과 생존. 학교도 하나 쓸까? 좋은 선배 쓰자. 하나 더. 네, 그럼 저희 이제 교수님의 고민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내리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최영호 교수님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삶은 ing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행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